작년에 한국에서 촛불 집회가 일어났을 때 예. 일본 사회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았죠. 주류 미디어에서 주로 그렇죠. 주류 미디어. 그렇죠. 예.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을 어떻게 자기 손으로 끌어내리냐라든지 길거리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예.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은 무질서 국가 아니냐라는 반응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지금 일본이 똑같이 이 관료 사회가 문서를 조작하고 일본 사회가 이렇게 부패되어 있는 것을 다시 각인을 했을 때 예. 우리가 그때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예.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되고 보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판 아니냐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다. 예. 그래서 한국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아마 서로 격려하는 메시지가 한 종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한국 시민사회가 일본을 오히려 싫어하지 않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눈물이 난다. 너무 감격했다. 저도 그 반응 보고 놀랐어요.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일본은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총리관자 앞에서 시위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안보 법제라든지 큰 이슈가 있을 때 했었죠. 그 1000여 명 규모도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서 그죠? 예, 최근 매일 1000여 명 정도 지금 4일 연속 그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례적인 일인데, 예, 사학 스캔들 자체가 워낙 명백히 거의 밝혀지는 과정이라서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수님 전화 연결을 급히 어젯밤에 하자고 한 것은 저는 이제 한 주기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뭐랄까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의 게시판들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냥 신문 기사만 읽어서는 알 수 없는. 근데 이제 일본 쪽을 보다가 거기서 아베 퇴진을 SNS에서 글을 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국 촛불 집회를 본받자는 식의 내용들을 막 올리더라고요. 그거 보셨습니까? 예, 저도 보고 많이 여러 가지 좀 내용을 읽어봤더니 아주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원래 물론 이제 작년에 한국에서 촛불 집회가 일어났을 때 예. 일본 사회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았죠. 주류 미디어에서 주로 그렇죠. 주류 미디어. 그렇죠. 예.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을 어떻게 자기 손으로 끌어내리냐라든지 길거리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예.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은 무질서 국가 아니냐라는 반응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소리. 이제 지금 일본이 똑같이 이 관료 사회가 문서를 조작하고 일본 사회가 이렇게 부패되어 있는 것을 다시 각인을 했을 때 예. 여기 지금 이 인터넷에 해시태그 같은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리게인 데모크라시 JP라고 해서 아마 한국의 여러 유저분들이 아마 이 교통방송을 봤다고 한 사람도 있고요. 예. 신문을 통해서 일본에서 지금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예. 우리도 열심히 추운 겨울에 싸웠고 국민이 주권이다. 그러니까 일본 시민들 응원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온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일본 이 시민사회들의 특히 SNS의 반응들이 제가 보기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첫째는 우리가 그때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되고 보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판 아니냐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한국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아마 서로 격려하는 메시지가 한 종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 촛불 데모, 100만 촛불 데모의 사진들을 막 붙여가지고, 특히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구절들을 다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가 똑같은 지금 현재 어떤 부패 사회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경향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 조금 진보적인 유저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일본이 아베 정권 때 위안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역사 문제까지 너무 무성의하게 대응을 했고, 또 혐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산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민사회가 일본을 오히려 더 싫어하지 않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눈물이 난다. 너무 감격했다. 저도 그 반응 보고 놀랐어요. 예, 그렇죠.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저희들이 일본 사회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요, 일본의 아베 내각과 일본 국가를 시민들을 하나로 보고 만약에 일본 사람들은 다 그렇다라고 이런 평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한국은 촛불에 의해서 시민들이 성숙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본 시민 사회를 자연스럽게 응원하는 이런 메시지에
오히려 일본이 이렇게 위기에 있었을 때 우리를 오히려 더 그래 너희들도 당해봐라 이런 반응이 아니고 오히려 일본 시민들을 응원하는 메시지에 일본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는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고요. 제가 물론 교수님을 급히 연결한 게 그 대목입니다. 예예. 그걸 알리고 싶어가지고요. 저도 네. 그걸 봤는데 제가 그 일본어가 짧아서 번역 구글의 도움을 받고 하면서 제가 이해한 흐름은 이런 거더라고요. 그때는 잘 이해 못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한국에서 교수님 나온 방송을 듣고 실제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이 그 뉴스공장 듣고 일본 SNS에다가 응원을 보내고 그랬더니 그 응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감동해 줄 줄 몰랐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감동하고 눈물이 난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적어도 SNS상에서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좀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일본도 오랫동안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했죠. 예를 들면 60년대, 70년대 안보투쟁, 전공투도 해봤고 또는 이렇게 적군파처럼 무장투쟁도 해봤죠. 그렇지만 일본의 미국의 정속지라든가 주어진 조건은 뭐랄까요, 사회가 바뀌지 않고 또는 2009년에는 민주당으로 최초로 정권 교체도 해봤지만은 이 대지진이나 쓰나미 정도로 해서 또 다시 이게 아베 정권으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국민들이 아베를 지지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민주주의 한계가 마치 아베 정권을 국민이 지지해서 다수가 된 것처럼 그렇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경제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참아왔는데 지금 이번에 이 재무성의 문서 조작이라는 것은 이제 일본이 그래도 한국과는 다른 이유는 민주주의가 그래도 성숙했다. 의회 민주주의는 한국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갈려지기도 믿었는데 지금 이거 현실은 한국 사회하고 비슷하고 한국보다 더 못하는 그렇지만 시민들이 저항을 못하는 이런 조건들을 자기들이 느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먼저 실천을 보여줬고 또 여기에 일본 사회도 따라가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국과 일본은 시민사회가 많이 연결돼 있어요. 거의 한류의 흐름을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시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촛불을 배우자라는 말만 했지만 이제 정말로 일본 사회가 촛불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한국 시민들의 격려라는 것들은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을 배우자는 얘기가 처음 나왔고요. 한국도 했는데 우리 왜 못하나.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너무 후지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렇게까지 국가가 이 레벨이 낮아졌는데 그렇지만 이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미국이라든지 여러 세계 언론들도 일본의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 정도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지금 퇴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정말 일본 사회의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뭐랄까요. 지금 이런 흐름이 일반 대중적으로까지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안법 업체들은 10만 명, 20만 명이 전국에서 데모를 했지만 비밀 특정 보호법의 문제일 때도 그렇지만 이게 정말로 정권 타도라든지 어떤 정권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본 사회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 한국 시민사회 응원이라는 것들은 지금 현재 일본 시민들이 그 국면을 벗어나서 지금 다시 새로운 찬스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일본 사회는 역시 똑같을 거야라든지 일본은 해도 소용없다라든지 또 만약에 여기서 지더라도 역시 일본은 그랬잖아라는 반응보다는 좀 일본 시민들에게 애정을 가져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연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 보는 반응이었기 때문에 어제 급히 연결을 드렸는데 일본 시민사회가 한국을 본받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한국에는 성공 사례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SNS에서 응원한다. 한국 시민들이 가서 그러자 감동하고 있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본 극우 정치인들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관계나 국제관계상의 이런 일이고 지금 이권으로 한국에서 일본어 하시는 분들이 이런 SNS 찾아서 댓글을 달고 응원한다. 너희들도 성공하길 바란다. 꼭 부패한 정치를 갈아엎어라. 이런
댓글을 달아주는 것이 일본인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되고 양국관계 시민사회 단위에서는 연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랄까요. 아마 우익 네트워크들은 이게 뭐랄까요. 한국의 내정 간섭이라든지 예. 불순한 개입이라든지 아마 이렇게 여론전을 하기도 하겠지만 개인 단위에서 하는 거죠. 개인 단위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시민들이 요즘에는 그냥 한국말로 쓰셔도 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일본어로 자동으로 번역을 할 수 있고 그렇군요.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나 일본 사회나 시민들은 어떤 국가 권력의 피해자들이죠. 예. 일본 시민들도 어떻게 보면 한국은 그래도 제일 부러운 것이 한국은 87년도 그렇고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싸우면은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이번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본 사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겨본 경험이 없는 사회예요. 그래서 더 응원이 필요한 거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뭐랄까요. 전 세계 혁명이 일어나도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에서 또는 몇십 년 개인이 투쟁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회에서 사는 한 시민이 매일매일 40년간 아침에 유인물을 나눠줘야 되는 이러한 감정으로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에게 한국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수출한다라든지 우리가 뛰어나다는 의식보다는 시민들을 응원해주고 어느 사회든지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개개인이 주위에 촛불을 들은 이런 감정이야말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처음은 시작이지만 이게 3개월이 되고 그러면 일본 사회도 한 명 한 명의 개인들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한국 시민들의 개개인들의 자기 경험이랄까요? 촛불에 참여했을 때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들이 아마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랬는데 처음에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면서 그렇죠. 그분들한테 그 정서적 공감대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왔다. 지금 시점이다. 제가 이런 거 잘 포착하거든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일본어를 하시거나 또는 일본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그냥 SNS로 응원해 주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뭐 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물론 일본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의 북미 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일본의 역할이라는 것들은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도와주지는 않지만 일본 사회의 상황에 따라서는 통일을 방해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일본의 민주주의도 지키지만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일본 시민사회를 우리 편으로 만들자 이겁니다. 저도. 그렇죠.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위험하면 결국은 희생을 보는 것은 한반도이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수님? 일본 시민 개개인들에게 애정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시간을 훌쩍 넘겼어요. 예. 저희가. 죄송합니다. 예. 5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황교익 선생님 시간 다 잡아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또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입니다. 작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퇴진 위기까지 몰아갔던 사학 스캔들이 다시 일본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혜를 시사하는 문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거셌는데요. 일본 재무성이 조작 사실을 인정하기로 해서 아베 총리가 더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김병규 특파원입니다. 일본 재무성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재무성이 내부 문서에서 이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음을 시사하는 단어를 삭제한 채 국회에 제출했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를 인정한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이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할 때 국유지를 감정가보다 80억 원가량 싸게 사들이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재무성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면서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물론 아베 총리의 책임론까지 거론되며 일본 정계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한 간부는 아베 내각이 총퇴진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야당 희망의 당의 한 간부는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가 책임을 지기까지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세를 높였습니다.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최근에는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가와 노부이사 국세청 장관이 사임한 바 있어 아베 총리는 점점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습니다.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매각 담당 부서에서 일하던 남성 직원이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밝혀져 사학 스캔들과 관련된 자살이라는 의혹도 짙습니다. 일본 정계에서는 최근에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분위기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어 아베 총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김병규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 부부가 사학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 아베 총리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었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공문서가 공개된 건데요. 총리직을 내려놓으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사학재단이 짓고 있는 초등학교. 재단 측은 국유지였던 이 땅을 2년 전 공시지가보다 무려 80억 원이나 싼 값에 샀습니다. 당시 이 거래를 담당한 재무성 결제 문서입니다. 2014년 4월 아베 총리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이곳을 방문해 참 좋은 부지니까 잘 진행해달라고 말한 것을 재단 측 이사장이 재무성에 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아키에 여사가 이 재단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방문해 교육 방침에 감동해 눈물을 흘렸다는 신문 기사도 언급됐습니다. 本当に素晴らしい幼稚園なのでぜひ来年にはできれば主人と一緒に来させていただければいいなというふうに 국유지를 사고 파는 결제 서류에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을 기재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이 감쪽같이 조작돼 국회에 제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유지 헐값 매각에 아베 총리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관련 서류를 요구했는데 재무성이 민감한 내용은 쏙 빼고 가짜 서류를 냈다 들통이 난 겁니다.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아베 총리는 전혀 관여한 게 없다며 총리직까지 걸었습니다. ありえないですよね。ありえないですよ。私は妻が関係していたということになればこれはもう間違いない。総理大臣も国会議員も辞めるということははっきりと申し上げておきたい。 조작된 문서 내용이 드러나면서 분노한 시민들은 총리 관저를 둘러싸고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首相には責任を取ってもらいたいという気持ちです。 아베 총리는 그러나 서류에 헐값 매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적힌 건 없다며 오히려 결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아키에 여사를 청문회로 불러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여당이 극구 반대하고 맞서면서 일본 정치권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촛불 데모, 100만 촛불 데모의 사진들을 막 붙여가지고 네. 특히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구절들을 다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가 똑같은 지금 현재 어떤 부패 사회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경향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는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 조금 진보적인 유저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일본이 아베 정권 때 위안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역사 문제까지 너무 무성의하게 대응을 했고 네. 또 혐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산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민사회가 일본을 오히려 더 싫어하지 않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눈물이 난다. 너무 감격했다. 저도 그 반응 보고 놀랐어요. 예, 그렇죠.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저희들이 그 일본 사회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요, 일본의 그 아베 내각과 일본 국가를 시민들을 하나로 보고 네. 만약에 일본 사람들은 다 그렇다라고 이런 평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한국은 촛불에 의해서 시민들이 성숙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본 시민 사회를 자연스럽게 응원하는 이런 메시지에 오히려 일본이 이렇게 위기에 있었을 때 우리를 오히려 더 그래 너희들도 당해봐라 이런 반응이 아니고 오히려 일본 작년에 한국에서 촛불 집회가 일어났을 때 네. 일본 사회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았죠. 주류 미디어에서 주로 그렇죠. 주류 미디어. 그렇죠.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을 어떻게 자기 손으로 끌어내리냐라든지 길거리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네.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은 무질서 국가 아니냐라는 반응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소리. 이제 지금 일본이 똑같이 이 관료 사회가 문서를 조작하고 일본 사회가 이렇게 부패되어 있는 것을 다시 각인을 했을 때 네. 우리가 그때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되고 보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판 아니냐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다. 네. 그래서 한국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아마 서로 격려하는 메시지가 한 종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한국 시민사회가 일본을 오히려 더 싫어하지 않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눈물이 난다. 너무 감격했다. 저도 그 반응 보고 놀랐어요. 일본 게이센여 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일본은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총리 관저 앞에서 시위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안보 법제라든지 큰 이슈가 있을 때 했었죠. 그 천여 명 일본 시민들을 응원하는 메시지에 일본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는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고요. 제가 물론 교수님을 급히 연결한 게 그 대목입니다. 예. 그걸 알리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저도 네. 그걸 봤는데, 제가 그 일본어가 짧아서 번역, 구글의 도움을 받고 하면서 제가 이해한 흐름은 이런 거더라고요. 그때는 잘 이해 못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한국에서 교수님 나온 방송을 듣고 실제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이 그 뉴스공장 듣고 일본 SNS에다가 응원을 보내고 그랬더니 그 응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감동해 줄 줄 몰랐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감동하고 눈물이 난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적어도 SNS상에서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좀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일본도 오랫동안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했죠. 예를 들면 60년대, 70년대 안보투쟁 전공투도 해봤고 또는 자위 이렇게 적군파처럼 무장투쟁도 해봤지. 뽑은 대통령을 어떻게 자기 손으로 끌어내리냐라든지 길거리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은 무질서 국가 아니냐라는 반응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이제 지금 일본이 똑같이 이 관료 사회가 문서를 조작하고 일본 사회가 이렇게 부패되어 있는 것을 다시 각인을 했을 때 여기 지금 이 인터넷에 해시태그 같은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리게인 데모크라시 JP라고 해서 아마 한국의 여러 유저분들이 아마 이 교통방송을 봤다고 한 사람도 있고요. 신문을 통해서 일본에서 지금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도 열심히 추운 겨울에 싸웠고 국민이 주권이다. 그러니까 일본 시민들 응원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 이 시민사회들의 특히 SNS의 반응들이 제가 보기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첫째는 우리가 그때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되고 보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판 아니냐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한국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아마 서로 격려하는 메시지가 한 종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명 규모도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서 그죠? 예, 최근 매일 1000여 명 정도 지금 4일 연속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례적인 일인데 사학 스캔들 자체가 워낙 명백히 거의 밝혀지는 과정이라서요. 근데 제가 이제 교수님 전화 연결을 급히 어젯밤에 하자고 한 것은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의 게시판들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냥 신문 기사만 읽어서는 알 수 없는. 근데 이제 일본 쪽을 보다가 거기서 아베 퇴진을 SNS에서 글을 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국 촛불 집회를 본받자는 식의 내용들을 막 올리더라고요. 그거 보셨습니까? 예. 저도 보고 많이 여러 가지 좀 내용을 읽어봤더니 아주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원래 물론 이제 작년에 한국에서 촛불 집회가 일어났을 때 일본 사회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많았죠. 주류 미디어에서 그렇죠. 주류 미디어. 그렇죠. 자기들